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만족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인 우리말을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영어에만 집중해서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보고 나도 평생 공부했던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얻게 되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만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나가시면 서로의 시간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0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연구 내용을 아무나 쉽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가볍게 먹는 것 저 또한 원치 않습니다. 동영상 완주만 해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습니다. 동영상이 10분, 20분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너무 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 안에서 낭비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다음에 나와 있는 예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중간에 막힌다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체크해 두시고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뚫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보세요. 시작. 영어에서 자주 쓰는 문장 패턴을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말의 패턴과 영어의 패턴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쓰이는 근육도 달라요. 우리말은 주로 나는 너를 사랑해의 순서가 더 편하지만 영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I love you만 기억해두자. 그리고 영어에서 I love you의 문장만 항상 쓰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은 상황에서 I love you의 문장이 쓰이고 있고 이 문장에서 단어만 바꿔 끼우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은 I를 the company로 바꿨고요.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를 change라는 단어로 바꿨고 you라는 을을 해당하는 목적어를 the policy, 정책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영어의 기본 구조인 I love you를 기억하고 있자. 우리는 절대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는 바꿨습니다. 그 정책을 이라는 문장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나 우리가 여러 번 해봤죠?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대화가 되려면 최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알아야만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영어가 있긴 한데 우리말 순서로 제가 먼저 써봤습니다.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할 때 길게 쓰고자 할 때 주로 앞쪽에서 써준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면 주로 앞쪽에서 설명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궁금해야 할 어떤 타이밍을 좀 뺏기죠. 말하는 사람이 다 알려주고 가기 때문에 친절한 언어입니다. 우리 삼촌이 세운 그 회사는 직원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말 어순이죠. 그럼 이 부분을 영어 어순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시작.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먼저 노란색에 집중해주세요. 노란색에 집중해주면은 I love you의 구조를 만들었죠. 방금 전에는 회사는 정책을 바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구조였거든요. 근데 절대 영어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I love you의 구조를 바꿔줬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핑크색으로 해줬고 정책이 궁금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핑크색으로 해줬습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앞쪽에 쓸 때도 있지만 길어질 경우에는 무조건 뒤로 뺍니다. 그럼 영어는 회사를 쓰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바꿨습니다. 뭐를 바꿨는데 뭐를이 궁금하면 내가 뭐를 써줄게. 그 정책을 바꿨어. 근데 그 정책은 어떤 정책인데 이러이러한 정책. 그럼 다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 회사 어떤 회사야? 어떤 회사냐면 이러이러한 회사야. 이런 회사구나. 그 회사가 바꿨대. 바꿨어? 뭐를 바꿨는데? 뭐를 바꿨냐면 그 정책을 바꿨어. 그 정책을 바꿨구나. 근데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야? 뭐 인사 정책이야? 아니면 회사 직원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정책이야? 싫어했던 정책이야?
뒤에 싫어했던 정책을 바꿨어. 심지어 핑크색 안에 내용도 제가 영어 어순으로 써놨어요. I love you의 구조로 핑크색을 채워놨어요. 영어에서는 특정 구간이 길어질 때는 대시나 WH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쓸 수 있고, 근데 WH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WH는 뒤에 자리를 했더라도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간다. WH는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간다. 다시 I love you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when, where, how, why 같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데, 왜 바꿨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그럼 이렇게 when, where, how, why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이 메인 노란색 이야기 외에 추가해주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개수도 관계없다 그랬죠. 1개를 추가해도 되고 3개를 추가해도 되고, 위치도 이 노란색 부분 앞쪽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뒤쪽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앞쪽에 넣어보겠습니다. 키우려고 직원들의 애사심을 회사는 바꿨습니다. 그 정책을 앞쪽에 들어가도 된다. 듣는 사람이 애사심을 키우려고 정책을 바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파란색 부분을 안 써줘도 되겠죠. 근데 쓴다고 하면 이렇게 앞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안 써도 되고 앞쪽에 써도 되지만 뒤쪽에 써도 된다. 이 파란색은 when, where, how, why 중에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인가요? why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정책을 바꾼 이유. 근데 우리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정책인지도 궁금할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내일부터 바뀌는 정책인지 다음 달부터 바뀌는 정책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부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우려고 직원들의 애사심을 회사는 바꿨습니다. 정책을. 언제부터 정책을 바꿀 거냐면 다음 달부터라는 것은 그러면 will change로 의미를 좀 바꿔주고요. 다음 달부터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어떤 정보인가요? when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을 안 써줘도 되지만 써주면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역시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핑크색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색을 좀 통일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메인 스토리, I love you에 해당하는 메인 스토리 내용이 되겠고, 핑크색 부분은 회사면 어떤 회사인지, 정책이면 어떤 정책인지,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인지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되겠다. 파란색 부분은 그 외에 모든 이야기, 추가되는 모든 이야기를 부가적인 이야기로서, 추가되는 이야기로서 분류하겠다. 파란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그냥 의미적으로 추가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사 자리를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어요. 짧게 쓸 때는 전치사 목적어 같은 것도 짧게 쓸 수 있어요. 문장을 시작하는데 전치사 목적어로 출발했다? 부가적인 자리구나. 주어는 뒤로 밀려있고 부가적인 자리가 먼저 시작된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을 읽고 들으려는데 after라든지 so, if와 같은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예전에 배웠던, 어쨌든 이와 같은 접속사들이 시작이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자리로 인정하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 단어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단어는 짧게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to go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출발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to go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대개는 잘 안 쓰여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투부정사로 문장을 출발했으면 이것도 역시 부가적인 포인트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파란색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가 주어 동사인가 라고 생각하면 뒤에 진짜 주어가 나왔을 때 문장이 완전 흔들려 버리겠죠. 영어는 자리에 대한 사인을 디테일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서도 기본 틀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듣는 사람을 수동적이게 만들고 영어는 능동적으로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구조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리액션이 큽니다. 눈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죠. 우리는 다 말을 듣고 나서 끄덕이다가 그래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자, 문장을 전치사로 출발했어요. 전치사로 출발했다는 건 파란색으로
처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로 있겠죠. 즉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로 문장을 출발했다. 그렇다면 부가적인 자리로 보고 출발하고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메인 스토리의 내용이 따로 있을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어에 필요한 근육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문을 읽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료,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about이라는 표현이 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에 관련해서, 뭐에 관하여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 동의어입니다. regarding도 뭐에 관해서, concerning도 뭐에 관해서, as to도 뭐에 관해서 이런 뭐에 대해서의 about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가볍게 알아주세요. 자, so that 이라는 접속사가 뒤에 조동사와 함께 자주 쓰이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건 그냥 한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o that we can send라는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그럼 so that I can work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패스하기 위해서. 뭐를? 시험을. 끝. 자, 우리 send라는 동사 또는 주다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의미적으로 궁금한 건 보내다 궁금했을 때 누구에게 뭐를 보내는지 궁금하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를의 순서를 쓸 수 있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뭐를? 당신에게 새로운 spouse. spouse이란 표현은 주전자의 잎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꼭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보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spouse. 여기서 you를 보냅니다. 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에게 새로운 spouse. 영어에는 동사 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길을 정해뒀어요. 우리말과 다르게. 근데 보내다라는 말 뒤에 누구에게 뭐를의 의미 말고 뭐를 누구에게로 쓰고 싶다 할 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누구에게 뭘 줬는지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첫 번째를 쓰면 됩니다.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길어지는 거는 뒤에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뭘 줬어? 새로운 스파웃을 줬어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에게 주는 거야 로 마무리하고자 할 때는 두 번째 문장을 쓰는 편이 편하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so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so that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so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접속사를 쓰였는데 단독으로 나왔을 때 so는 그래서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hang on to는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를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굳었는데요. 이거는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해석해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아이템들을 내년에 다시. 그래서 너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보관해야만 합니다. 그 아이템을. 근데 대명사가 여기 틀렸죠. 항상 대명사를 캐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로 처리가 되므로 됨이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진짜 쉬운데요. 영어로 라이팅 할 때 주어를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주어를 좀 길게 써야지 해서 주어를 지금 길게 쓰고 있어요. 주어 길게 쓰고 있고 is necessary 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어가 엄청 길고 그것은 필수적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send를 이야기하면서 영어에서는 길어져서 무겁거나 아니면 강조하고자 하는 걸 뒤쪽으로 보내버린다. 이게 영어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 하에서 문법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가 너무 길어요. 주어가 너무 기네? 그러면 뒤로 보내야지. 그럼 진짜 주어가 왜 뒤로 갔는지는 알겠죠. 진짜 주어가 길어서 뒤로 갔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비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비어있으면 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의문문에서도 배웠지만 is로 문장을 출발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의문문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빠져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있긴 있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자리를 비웠어.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서 있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대신 서 있어. 너라도 서 있어. 그 대표 담당자를 is로 정해뒀습니다. 너라도 서 있어. 그 위에 있는 to return the original one 이 부분이 원래 주어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어 자리를 return이라는 동사로 채워서 앞으로의 느낌을 주면 to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고, return은 뭐를 반납하는지 을을이 궁금한 타동사기 때문에 the original one이라는 목적어를 데려갔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를 다소 길게 뺐기 때문에 뒤로 빠졌고 it이라는 대신 들어가는 담당자 가짜 주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주어가 뒤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요? 순서대로 읽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왔다 갔다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랑 대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 볼게요.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뭐를 필수적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은는이가가 궁금하죠. 은는이가 뭐가 필수적이야? 주어가 있는데도 은는이가가 궁금하다는 건 주어가 빈 껍데기 가짜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에는 진짜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필수적이야. 뭐가 필수적이냐면 앞으로 반납하는 것은 필수적이야. 뭐를? 원래의 것을 반납하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은 필수적이야. 끝. if는 그때그때 느낌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if가 이끄는 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용을 추가하는 자리는 아까 무슨 자리라 그랬죠? 추가하는 내용. 부사 팀으로 보면 되겠죠. 이 부사팀이 내용 추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을을에 해당하는 정보는 무슨 자리에서 커버하나요? 나는 사랑한다, 뭐를, 나는 구매할 거다, 뭐를. 이렇게 을을에 해당하는 정보는 목적어라는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죠. 그럼 if는 부사팀, 부가적인 이야기의 역할을 하는 부사팀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을에 해당하는 정보를 채워주는 목적어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팀에 따라서의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if는 두 쌍둥이가 있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몇째인지를 알아야만 해석이 원활하게 된다. 우리 아까 문장 출발을 if라든지 so라든지 after 이런 접속사로 출발한다는 건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리 접속사로 문장을 출발한다는 건 안 봐도 뒤에 주어 동사 두 세트가 그려지는 굉장히 쉬워지는 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if가 추가적인 파란색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 주어가 동사한다면 당신이 온다면 파티에 온다면 당신은 앞으로 얻을 겁니다. 할인 쿠폰을 비가 온다면 우리는 앞으로 머무를 겁니다. 실내에서. 근데 세 번째 if는 색이 좀 다릅니다. 왜? 중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세 번째 if가 나왔냐면 뭐를이 궁금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갔습니다. 어디 쪽으로 갔냐면 그 식료품 가게 쪽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 앞으로 보려고 뭐를 보려고 뭐를 확인하려고 갔어요. 을을이 궁금한 타이밍에 if가 떨어졌다. 목적어 팀이고 목적어 팀 자리에 쓰였을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로 해석하자. 그들이 그 식료품 가게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신선한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려고. 그럼 위에 있는 if랑 아래에 있는 if는 겉으로 봤을 때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당신은 끝내주세요 그 양식을 이라는 말은 양식을 끝낸다는 건 양식을 채워달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문장도 I love you의 구조와 똑같은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때는 당신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일 때는 특히나 please를 남겨두고 생략할 수 있다. 당신은 작성하세요 양식을 이런 말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작성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명령문의 느낌으로. 그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면 첨부되어진 양식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첨부되어진, 첨부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양식은 첨부되어진 양식을 작성하세요. 그럼 첨부되어진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 짧을 때는 명사 앞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갈 때는 ing를 입거나 ed를 pp를 입어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양식이 동봉하는 건가요? 동봉되어지는 건가요? 동봉하는 능동이면은 ing가 되겠고 동봉되어진이라는 수동이면은 p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게 맞을까요? 양식은 동봉되어지는 거니까 attached라는 pp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은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동영상을 한 번 더 멈춰주시고 다음의 내용들을 빠르게 먼저 복습해보세요. regarding과 비슷한 표현 about, concerning, as to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랬죠. 다음 so that 주어 조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기 위해서. send 다음에는 누구에게 뭐를 쓸 때는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다. so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래서의 의미로 해석이 되겠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진짜 주어가 원래 앞에 있었는데 뒤로 보내고 앞이 허전해서 가짜 주어 it을 세워뒀다. 끝. 가짜
가짜 주어든 진짜 주어든 모든 영어를 읽을 때는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if를 만나면 부사팀일 수도 있고 목적어팀일 수도 있는데 목적어팀일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부사팀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가 동사한다면 hang on to란 표현은 목적어를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쓰는 중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write 다음에 편지라는 목적어가 빠진 이유는 알 수 있으니까요. 읽다 보면은 다 알거든요, 이게 편지라는 걸.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미 펼치면서 편지라는 걸 알게 되겠죠. 너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regarding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의 의미로 배웠죠. 빗물바지 통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기 편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쓰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너 쪽으로 그 물통에 관해서. 그럼 이 문장 구조만 놓고 보면 역시나 I love you 구조랑 똑같습니다. 어디 쪽으로 쓰는 겁니까? where에 대한 부연 설명은 파란색 너 쪽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이메일이 뭐와 관련한 이메일이냐면 내가 이메일을 10통을 보냈으면 주제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주제의 내용 중에 이 이메일은 뭐에 관련한 이메일이냐면 빗물을 받는 그 통에 관련한 이메일이야. 여기 핑크색은 이메일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빗물바지 통인데 어떤 통이냐면 여기 있는 뒷부분은 뭘까요? 여기 있는 핑크색은 빗물바지 통을 앞에 있는 rain barrel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는 자리입니다. 뒷부분 핑크색은. 또 대과 WH가 나왔다는 건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 통은 어떤 통이냐면 너가 구매했었던 통이야. 그 통을 언제 구매했냐면 부연 설명 5월 3일 이벤트에서. 그 이벤트는 또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발렌시아 공원에서. 그럼 이 문장도 I love you 라는 문장으로 출발해서 파란색 부연 설명을 하나 해두고 이메일을 설명하는 내용 조금 더 써주고요. 그리고 빗물바지 통 rain barrel을 설명해주는 that you bought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언제 그 이벤트에서 그 이벤트는 어디였는데 그 파크에서 부연 설명. 간혹 이 부분은 핑크색 아닌가요? 이벤트를 설명해주는 핑크색 아닌가요? 그 이벤트가 어디에서 있었던 이벤트냐면 이 발렌시아 파크에서 있었던 이벤트. 이래도 괜찮습니다. 가끔 핑크색과 파란색이 맞물릴 때도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의미적으로 느꼈을 때 충분히 의미가 와 닿으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을 설명하는 부분 regarding the rain barrel 이 부분이 왜 이메일 바로 뒤에 있지 않고 살짝 뒤에 밀려 있나요?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보낸다고요. 지금 to you가 중간에서 흐름을 끊어먹을 수가 있어서 짧은 to you를 먼저 쓰고 상대적으로 긴 것을 뒤로 보낸 겁니다. 이걸 내가 의미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문법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글을 읽으면서 소통하면서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신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있는 것이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출발을 after, 접속사, 전치사 둘 다 가능합니다. after로 출발했다는 것은 절대로 주어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다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혼자 보기 힘드니까 제가 먼저 체크를 해둘게요. 이 파란색 부분이 부연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after는 전치사도 가능하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를 get이라는 동사로 채우면 ing를 입혀주기로 했고 get은 타동사기 때문에 complaints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를 얻은 이후에 몇몇의 불평들을 얻은 이후에. 근데 우리 여기서도 어떤 불평들인지 궁금하죠. 이게 고객들로부터의 불평들인지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평들인지 학생들로부터의 불평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뒤에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평들이라고 불평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큰 틀 안에서는 부연 설명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역할은 complaint를 설명해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핑크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큰 틀 안에서는 파란색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세부 역할은 핑크색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받은 이후에 몇몇의 불평들을 사용자들로부터 불평들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느꼈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가 이제 나왔어요. I love you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요. 좀 보기 편하게 줄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잘 보이게. 얻은 이후에 몇몇의 불평들을 사용자들로부터 우리는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최근에 한 거랑 완전 똑같은 건데 빨간색 부분은 목적어를 그냥 길게 쓴 겁니다. I love you. 나라는 거를 we로 썼고 사랑한다를 깨달았다 느꼈다라는 realize를 썼고 you라는 자리 목적어 자리를 I love you에서는 짧게 썼는데 위에 있는 자리는
길게 썼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빨간색 부분을 길게 썼을 뿐이고 길게 쓰겠다의 사인을 that과 WH로 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that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that 안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뭘 느꼈냐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안에 또 메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 분출구가 근데 어떤 분출구야? A라는 물통의 분출구인지 아니면 기름통의 분출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파웃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스파웃 아래에 있대요. 근데 기름통 아래에 있는지 물통 아래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래를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디 아래냐면 그 통의 아래. 그럼 at the bottom 이 부분은 spout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over the better 이 부분은 bottom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분출구는 어떤 분출구인데 아래에 있는 어디 아래인데 그 통의 아래. 그 분출구가 뭐? 잘못된 사이즈였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이제 나왔네요. 다시 갑니다. 얻은 이후에 뭐를? 몇몇의 불평들을 어떤 불평들인데 사용자들로부터 우리는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는데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분출구가 아래에 있는 그 배럴 아래에 있는 분출구가 잘못된 사이즈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석을 한 단어도 하지 않죠. 그러므로 심지어 그 분출구가 그 통이 제대로 조립이 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그 통은 앞으로 셀 거야. 조립이 잘 돼도 애초에 사이즈가 문제가 있어서 셀 거야. 그럼 이 문장도 앞부분은 부연 설명해주는 파란색, 뒷부분이 주어 동사의 개념으로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when assembled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영역이에요. 조만간 부서 자리를 끝내면서 배울 건데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라서 그냥 의미적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만 확인하면 된다? 색깔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영역은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파란색이구나. 뒤에 메인 스토리가 나왔구나. 우리 아까 배우고 왔습니다. 명령문. 반드시 끝내주세요. 뭐를? 첨부되어진 양식을 끝내주세요. 여기 첨부되어진이라는 표현도 방금 배우고 왔죠. 핑크색 부분이긴 한데 짧아서 앞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so that 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추가적인 설명.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부연 설명, 추가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부분에 이미 이 부분에서 I love you가 이미 나왔어요. 반드시 끝내주세요, 작성해주세요. 뭐를? 첨부되어진 양식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기 위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꼭지를. 표현을 우리가 미리 보고 와서 지금 잘 읽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영어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자꾸 거창한 걸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냥 한두 가지 표현이 익숙해지면 어제 영어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자, 대화 준비.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뭐가 필수적이지 않는데 있는 이가가 궁금했다는 건 it이라는 주어가 있었음에도 있는 이가가 궁금했다는 건 가짜 주어입니다. 그럼 뒤에는 진짜 주어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앞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뭐를? 원래 것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잘못된 사이즈가 갔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새로 보내주긴 하겠지만 기존 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럼 이 문장은 길게 핑크색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부연 설명하는 파란색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in fact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치사로 문장을 출발하면 어떤 사인이다? 부연 설명.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뭐를? 여기 메인 스토리 나왔습니다. 뭐를? 그 사이즈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즈를 사용할 건데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부연 설명. 내년에도 쓸 거야. 내년 것이 지금 잘못 간 것 같아. 이 문장 잠깐 떼볼게요. 사실은 파란색으로 출발했고 메인 스토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부연 설명 나왔죠. 근데 여기 마침표가 아니라 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so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로 의미를 부연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아마 원할 건데 뭐를 원할 거냐면 가지고 있을 것을 원할 거야. 그 스파웃을. if가 또 몰아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if가 뭐를이 궁금한 타이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뜬금없이 나왔죠. 그럼 if는 부사팀으로서 주어가 동사한다면 그럼 이 문장 인팩트로 시작한 문장이 이제서야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회색 부분이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만 메인 스토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야. 그 사이즈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우리의 물통들의 내년에도. 그래서 너는 아마 원할 건데 뭐를? hang on to 할 것을 원할 거야. 가지고 있을 것을 원할 거야. 그 물통의 어떤 꼭지를 만약
너가 계획하고 있다면 뭐를 참석하는 것을 어디에 참석하는 것 그 프로그램에 다시 참석하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무리 길어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식 어떤 양식이야? 물음표를 던져주면 바로 여기가 핑크색으로 걸려요. 어떤 양식인데 해줘야 핑크색으로 걸린다고요. 어떤 양식이냐면 양식은 배포하는 건가요? 배포되어지는 건가요? 배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ing를 쓴 게 아니라 pp를 쓴 겁니다. 그 양식은 배포되어진 양식인데 우리에 의해서 배포되어진 양식은 보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또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양식은 보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같은 거는 추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연 설명. 메일 또는 이메일로 보내질 수 있다. 땡큐, 고맙다. 끝. 이게 실제 이메일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어 훈련을 하고 단어와 표현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면 외국인과 또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영어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국인 상대로 무역업을 해볼 수도 있고 물건을 문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무기는 아니지만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에 추진을 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변경되거나 작아져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영어를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